안녕하세요. 장애인 운전재활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학과시험 동영상 강의 7차 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안전거리 및 음주운전과 관계된 개념 정의와 그에 따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거리와 관계된 부분을 개념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차의 뒤를 따를 때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거죠.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깜짝 놀라겠죠.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자, 여기서 충돌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정확한 명칭은 추돌입니다. 추돌. 앞차를 뒤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킨다. 이 추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자, 이거는 자전거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차입니다. 자동차는 아니고 차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는 같은 방향으로 지날 때는 자전거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자, 안전거리와 관계된 문제만 나오면 되게 쉬운데 이상하게 거리라는 말이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니라 이제 헷갈릴 염려가 있는 개념 몇 가지를 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속도와 정지거리, 그런데 자동차는 즉시 정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속도가 빠를 경우 바로 서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다. 무슨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공주라는 말은 저희가 흔히 백설공주, 점잖은 숲속의 공주할 때 공주가 아닙니다. 요 공주거리 할 때 공은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로 한문으로 달리는 거리. 자, 여기 보세요. 자,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아직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 듣기 시작하기까지. 브레이크가 아직 듣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다가 요 왼쪽에 있는 브레이크를 이렇게 옮겨서 밟아서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도 속도가 있으니까 공짜로, 실은 정지하려는 마음인데 공짜로 달려가는 거리를 저희는 공주거리라 얘기합니다.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요. 자, 그 다음에 제동거리는, 자,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밟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듣기 시작해서 차의 제동 장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가 정지하기까지 미끄러져 나간 거리를 제동거리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는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정지거리. 자, 조금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지거리가 길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지거리가 길어지는 원인,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과로나 음주, 주로 운전자의 신체적인 어떤 조건입니다. 또는 차가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고, 이렇게 되면 정지거리가 길어집니다. 두 번째, 운전자의 건강상태, 심신. 여기에 제일 대표적인 게, 자, 과로나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면 공주거리가 길어집니다. 공짜로 달려간 거리가 그만큼 길어집니다. 그러면 전체 정지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의 마모 상태, 공기 압력, 그 다음에 노면이 미끄러운 거, 빙판길, 빗길, 이런 상태에 따라서 그때는, 자, 공주거리가 아니라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많이 닳았습니다. 공기 압력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또는 노면이 미끄럽습니다. 빗길이나 빙판길.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속도가 빠르거나 중량이 무거운 화물을 싣고 주행할 때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 그만큼 정지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 운전자의 건강 상태나 심신 상태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주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지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받은 거. 자, 첫 번째 부분을 보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동거리를 뜻합니다. 제동거리. 그 다음에 앞차가 급정지 시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이건 안전거리를 뜻하죠. 안전거리. 네. 그 다음에 앞차량이 급제동한 것을 본 후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차량이 정지한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본 후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까지 공주거리, 그리고 실제로 차량이 정지한 거리, 제동거리 다 합쳤으니까 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친 거리가 정지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일단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 이거는 공주거리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221번 문제, 나름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2번입니다. 자,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자, 공주거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운전자의 심리 상태,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심신, 이런 부분에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이거는 제동거리와 관계 있고요. 그다음에 술에 취한, 그 다음에 차량의 브레이크액이 부족하다, 이건 제동거리와 관계 있고요. 피로하다, 음주와 피곤, 이 두 가지가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 자, 그 다음에 223번입니다. 이 공주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공주거리가 길어진다. 자, 맞습니다. 빗길에 주행하는 경우 정지거리가 공주거리보다 짧아진다.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가 정지거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만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후 차량이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밟은 후니까 이거는 제동거리를 뜻하는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24번입니다. 자, 안전거리에 대한 설명. 안전거리입니다. 자, 쉽죠? 이거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합니다.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안전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앞차가 정지합니다. 그러면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안전거리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26번,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차간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차와 차 사이의 거리죠. 자, 공주거리는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진행한 거리를 말한다. 자, 밟기 전 공주거리 맞습니다. 정지거리는 앞차가 급정지할 때 추돌을 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는, 이게 정지거리가 아니라 안전거리죠. 자, 안전거리는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최종 정지하는 거리를 말한다. 자, 브레이크를 작동시켰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제동거리를 뜻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동거리는 위험을 발견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이건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위험을 발견한 후 브레이크 밟기 전까지 공주거리,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자, 제동거리 둘 다 합쳤으니까 이거는 정지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이 튼튼하게 잡혀 있으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7번. 자, 여기에 힌트가, 자,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에서, 자, 피곤하게 되면 공주거리가 길죠. 그래서, 자, 속도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 내용이 맞는 거.
자, 좁은 도로에서는 실제 도로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이게 좁은 도로가 아니라 탁 트인 넓은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주변이 탁 트인 도로에서는 실제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자, 실제보다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순서가 바뀐 겁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아이 저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끼어들기나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 날 수 있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정지한 차를 주행 중인 차로 잘못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갓길에 무단 주차했다가 자, 정차를 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되게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8번. 자, 피로 및 과로 졸업 운전과 관계 있는 거. 자, 첫 번째 부분 보세요. 두 가지 쓰는 겁니다. 자, 도로 환경과 운전 조정이 단조로운 상황에서 운전은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졸업 운전을 위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고속도로입니다.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변화가 적고 위험사태의 출현이 적은 도로에서 주의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계속 비슷한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피로하거나 졸음이 오면 차로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둔해집니다. 내가 차로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졸음운전 가능성이 적습니다. 음주운전은 졸음을 많이 불러오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9번입니다. 자,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의 정지거리가 가장 길어질 수 있는 것.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입니다.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때, 가벼울 때가 아니라 무거울 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때, 빠를 때 맞습니다. 타이어를 새로 구입하여 장착, 새 타이어, 마모 현상이 적기 때문에, 미끄러짐 현상이 적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새 타이어. 그 다음에 과로 및 음주운전. 자, 공주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0번입니다. 자, 화물차 뒤를 따라가는 중이다.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해야 되는 거. 자, 이 화물차가 일반 저희가 운전하는 승용차보다 덩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차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 전방에 시야 확보가 안 되죠. 자, 그리고 이 화물차는 잘 보면 짐을 싣고 가는데 모래같이 보이는데요. 덮개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모래나 자갈 이런 이물질이 도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졸졸 따라가는 저희 차 앞에 유리를 때리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야 확보를 하는 것이 어렵다. 그 다음에 적재물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꼭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1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와, 이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다음 상황은 이 앞에 화물 트럭이 있다는 겁니다. 짐을 실지는 않았죠. 화물 트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 전방의 교통 정체 상황이므로 교통 정체니까 어차피 빨리 가는 거는 약간 단념을 하셔야 될 수도 모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한다. 안전거리 확보. 자,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답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안전. 그 다음에 진행이 원활한 차로로 변경한다. 이런다고 차로 변경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음악을 듣거나 상대로 피운다. 지루하다고. 그 다음에 내 차 앞으로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앞차와의 거리를 좁힌다. 상당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앞차의 급정지 상황에 대비해 전방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자, 상당히 모범 운전과 관계가 있는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상황은 그림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대형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이 보니까 차선이 이렇게 두 개를 걸치고 있죠. 1, 2, 3, 2차로와 3차로를 걸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방향 지시능도 들어와 있지 않고요.
도로 상황을 보니까 약간 눈이 왔는지 빙판길 아니면 빗길처럼 보이는 열악한 도로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한다. 앞차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를 올려. 예, 뒤에서 경운기 올린다고 앞에 대형 트럭이 비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조등을 먼저 그리냐. 절대 꼼짝 안 합니다. 자, 전방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시야 확보가 될 때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예,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 앞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속도를 충분히 줄인다. 예, 역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게 상책입니다. 예, 그래서 4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233번입니다. 자, 다음 안전표지. 이 안전표지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50m인데 뭡니까? 차와 차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런 거를 차간거리라 얘기하죠. 차간거리를 얼마 정도? 최소한 50m.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안전표지. 자, 요거는 위아래로 되어 있죠. 자,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터널 진입 전이나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뭐 다리 밑에 교각 밑에 이렇게 지나갈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아래 높이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좌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2m다. 자, 결국 차폭을 제한하는 겁니다. 차폭. 자, 그 다음에 자, 음주운전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주운전입니다. 그렇지만 참 저희 대한민국 음주 문화에 상당히 관대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뭐 난 어쩔 수 없이 했다, 사회가 술 마시겠다 뭐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호흡 조사를 하죠. 근데 도저히 나는 이 호흡 조사에 만족하지 못하겠다, 불복한다. 혈액 채취,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걸 측정을 하게 되죠. 자, 얼마 정도 나오면 문제가 됩니까? 기준은 0.05%.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0.05%. 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자, 236번. 음주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반응을 빠르게 한다. 그러면 술을 마셔야죠. 인지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술을 마셔야죠.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운전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다 술 먹고 운전을 하셔야죠. 예. 답은 3번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37번입니다. 자, 기준. 음주운전의 기준. 자, 아까 말씀드렸죠? 0.05%.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 자, 이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죠. 예. 자, 일단은 첫 번째, 아까 0.05라고 그랬습니다. 0.05. 여기서부터 처벌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거에 몇 배가 되는 술을 마셨습니다. 0.1%의 만취 운전자. 자, 이분은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0.05부터 벌점하고 벌금이 나오는데 0.1 만취를 한 상태입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런 상태는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 인적 피해, 사람을 다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일으켰네요. 당연히 사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0.05, 0.1%, 0.1% 이상 되면 취소인데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단순 알코올 음주운전. 자, 그럴 때는 120일간의 운전 정지, 면허 정지, 120일간이 아니라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1점당 1일, 그래서 100일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0.05 처벌 대상이죠. 자, 음주운전자가 물적 피해. 자,
단순한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거는 인적 피해하고 물적 피해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취소가 아니라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자, 안타깝지만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39번입니다. 자, 첫 번째, 맞는 거 두 가지입니다. 자, 1번,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나는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다시 호흡 측정을 합니까? 아니죠. 혈액을, 피를 뽑아야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혈액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운전이 종료되고 귀가하여 부상방지 위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면 측정 대상이 아니다. 이미 운전이 종료됐다. 술은 많이 마셨는데 이미 운전은 뭐 운이 좋아가지고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갔다. 그래서 푹 잤다. 그렇다고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이 만취 운전자라면 운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멸되었다 그래서 측정 대상이 아니라 소멸되어도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도 건설기계 맞습니다. 덤프트럭, 그 다음에 뭐 노상안전기 이런 거 음주운전 대상 금지 대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측정할 방법이 없고 뭐 떼를 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특히 2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멸되었으니까 측정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끝까지 처벌을 추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벌점을 받습니다. 자,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정지가 될까요? 자,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실 게 벌점이 40점 이상부터 정지 처분이 들어갑니다. 40점, 39점 괜찮습니다. 40점부터 들어갑니다. 30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 4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벌점 100점도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별점 100점도 당연히 정지 처분이 들어가겠죠. 물론 이게 단순 음주 0.05 이상 단순 음주지만 자, 인적 사고로 이렇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100% 맞습니다. 자, 1번과 3번. 자, 그 다음에 음주운전 문제입니다. 0.05%, 0.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음주운전으로 걸린 경우인데, 자, 처벌로 맞는 거. 자, 일단은 벌점 100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인사사고냐, 물적 피해냐, 물적 피해냐, 인적 피해냐, 인적 사고, 인사사고. 자,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과 크게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보통 범칙금을 떼게 됩니다. 그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납부 기간은 경과했어요. 그래서 20일 이내에 다시 납부를 해야 된다면 여기서 이 문제는 그냥 20일이라는 데서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가산해서 내셔야 됩니다. 20일이니까 100분의 20. 자, 그 다음에 노산 점수입니다. 벌점에 해당되는 게 계속 누적이 됩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적된 점수가 일정한 점수 이상이 돼버리면 취소가 되죠. 참고로요, 1년 동안 몇 점이냐면 121점입니다. 2년 동안은요, 2년 동안은 201점입니다. 음주운전 2번 하면 1점 차이로 막 아슬아슬합니다. 취소. 3년 동안은 271점입니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은 121점, 2년은 201점, 3년은 271점 이상이 되면
그 운전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7차 강의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별로 유쾌한 그런 내용의 강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로 안전을 지키고 양보할 때 저희 나라 교통문화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